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삼성전자의 원시 디램에 대한 수율이 지금 80%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5월쯤에는 90%를 육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램은 일반적으로 80 내지 90% 이상 정도가 나와야지만 수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시 디램이 수율이 80%를 돌파를 하면서 HBM4의 마진 폭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원시 디램, 이게 아주 최신 디램이죠. 수율 80% 돌파, 의미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정 정상화, 그러니까 디램의 공정이 수율이 이제는 수익이 되는, 돈이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 수율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삼성이 원시 디램의 수율이 뭐 40%, 50%, 최근에 뭐 60%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마디로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디램은 삼성전자의 전략 제품입니다. 숫자부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는 양산 안정권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뭐 50%, 60%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거의 똔똔이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80%라는 게 어디냐면 핫테스트 기준으로 80% 수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콜드 테스트가 있고 핫 테스트가 있는데 그건 제가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최대 수율이 나왔다. 실제 양산 기준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디램 업계 기준으로 보면 60에서 70에는 개선 단계예요. 돈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최근까지 삼성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80에서 90%는 안정적인 양상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90% 이상이라 그러면 뭐 원가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런 기사들은 여기에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이 하여튼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경에는 원시 디램 수율이 90%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은 수율이라는 것은 업계의 비밀이라서 외부로 잘 안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를 삼성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협력사들이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협력사를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집니다. 삼성에서도 고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회사가 수율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슬슬 알릴 수도 있는 거죠. 핫테스트는 의미가 뭐냐면 고온 환경에서 반도체를 동작시켜 불량을 검출하는 테스트입니다. 보통 이제 85에서 125도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서버라든가 AI 가속기 환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력 누설이라든가 타이밍 마진이라든가 열 스트레스를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누설 전류가 증가하고 셀 유지가 약화되고 타이밍 마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다. 핫 테스트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콜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진행하는데 0에서 25도 수준에서 아주 차가운 수준에서, 그래서 초기 전기적 특성을 확인을 하거나 빠른 선별을 목적으로 해서 이 개발 초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특징이 있습니다. 불량 검출이 비교적 쉽고 수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공정 안정성의 초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콜드 수율이 핫테스트보다는 수율이 더 많이 나오는데 핫스쿨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80%가 이제 약간 초과를 했겠죠. 결론은 원시 디램은 이제 실험 공정이 아니라 돈 버는 공정으로 전환된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월 달에 엔비디아가 GTC 2016을 미국에서 합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 베라 루빈이 이제 HBM4가 들어간 베라 루빈이 나올 건데 거기에 삼성의 이 HBM4가 탑재가 되는지, 이게 또 굉장한 뉴스거리입니다. 자, 디램은 이런 식으로 1X, Y, Z, 1A, 1B, 1C, 1D, 1A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된 거죠. 원시. 삼성은 1D도 지금 개발하고 1E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롯 라인을 평택 캠퍼스 P1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여기에서 원시에서 그 다음에 마이크론 원 감마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지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원시 수율이 왜 필요한가? D램 마진, 단품 마진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수율이 60%였을 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가 늘어가면 실질 원가가 25에서 3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된, 그만큼 수익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동일 웨이퍼를 투입을 했을 때 출하량이 증가하고 고정비 분산 효과가 극대화가 되면서 최근 D램 가격 상승과 결합이 되면서 마진이 폭발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38%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제가 최근에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삼성의 목표는 올해 어느 정도냐? 마진이 50%입니다. 50%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상승 폭등하죠. 수율이 개선됐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메모리 사이클의 최상단에 이제 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뭐 그냥 주가가 지금 20만 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원시 D램이 잘 되면 HBM4의 경쟁력이 그 핵심이 기반이죠. 그게 잘 되는 거죠. 원시는 단순한 D램이 아닙니다. 차세대 HBM4의 베이스 칩이죠. 코어 타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삼성전자는 원시 D램입니다. 그리고 자사의 4나노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HBM4E가 나옵니다. 7세대가 나오죠. 거기에는 4나노가 아니라 2나노 파운드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원비입니다. 약간의 이제 뭐 구형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삼성에 비하면은 한 세대가 뒤진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약점은 뭐냐? 이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TSMC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12나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4나노하고 12나노 했을 때 차이가 많죠. 근데 삼성이 또 2나노를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자꾸 삼성은 앞서가고 SK 하이닉스는 조금씩 추춤하는 거 아닌가. 마이크로는 이제 그것도 원비, 여기에 베타라고 얘기하죠. 베타라고 하죠. 원비가 아니고 자체 12나노. 여기는 파운드리가 아닙니다. 메모리 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HBM4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스펙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조차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HBM4에서 이 그 수주 물량을 좀 많이 받고 또 가격을 뭐 700달러대 이렇게 높게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익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삼성은 한 세대 앞선 D램 기반으로 해서 HBM4의 수율이 오르면 TSV 구멍을 뚫죠. 적층 안정성이 개선이 되고 발열이라든가 전력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패키징 수율도 동반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HBM 수율도 약 60%로 알려졌는데 코다이 원시 D램의 수율이 높아져 가니까 원시가 90%만 가면 HBM도 동반 개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그래 원시가 이제 그 수율이 80%가 넘어서니까 월 6만 장에서 월 20만 장으로 지금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증설이 아닙니다. 평택의 P4를 중심으로 해서 원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들도 교체를 가속을 하는데 신문 기사가 조금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택의 P2, P3도 원시 D램으로 전환을 했고 하고 있다고 제가 협력사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P2는 원시 D램으로 벌써 리트로핏을 마쳤다 이 얘기를 들었었고 그것도 한참 전입니다. P3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1A, 1B도 만들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원C로 특히 우리 평택 캠퍼스는 P1을 빼고는 P2, P3, P4는 전체가 원시 D램 라인으로 다 리트로핏 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20만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 D램 라인을 원시 라인으로 전환하고 평택 4공장 중심으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4공장에 동쪽편이죠. 페이지 4, 페이지 2. 그것이 지금 마감 공사를 하고 페이지 4는 이제 한 6월 정도 되면은 턴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2는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수치는 사실상 삼성은 원시 D램을 메인 플랫폼으로 밀겠다는 선언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HBM4의 대량 수요를 이제 대응을 해주고 범용 DDR5 그러니까 원시를 D를 가지고 DDR5
그 다음에 좀 뒤에 나올 DDR6라든가 LP DDR, G DDR 이런데, 그러니까 두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왜냐? 수율이 받쳐주니까요. 시장 판도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구도는 HBM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가고 수율 출하 안정성 SK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것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원C가 이제 정상화되고 나면 삼성전자의 강점이 나오는 거죠. 최신 공정이죠. 원C가 대규모 캐파, 베이스다이 자체 설계, 파운드리까지 연계가 되니까 엔비디아도 좋죠. 삼성도 좋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C 디램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증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율이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은 HBM 점유율 탈환의 구조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율 80%, 적자 리스크를 제거를 했죠. 90%가 도달하면 마진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아주 높은 고마진의 단계에 진입을 한 거죠. 중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겠죠. HBM4 수율이 동반 상승하고 고단 12단, 16단 대응 여력이 이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원C 기반으로 해서 HBM4E, HBM5까지 원C 디램이 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D램 플랫폼 전체가 시스템이 전략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를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전영현 부회장이 25년에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고 이 D램을 설계를 재설계를 하면서 지금 그것이 성공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줄 결론입니다. 원C D램 수율 80%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 D램 HBM 전략이 정상 궤도에 복귀했다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수율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를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기사들이 다 바탕이 돼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